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주차장이 된 올림픽대로,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 우리가 매일 겪는 이동은 늘 이렇게 전쟁 같았죠. 그런데 시선을 강으로 돌려볼까요? 도로가 아닌 물살을 가르는 버스. 올해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버스입니다. 과연 이건 꽉 막힌 서울의 혈관을 뚫어준 혁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낭만이란 포장지로 감싼 세금 먹는 하마였을까요? 겉보기엔 그저 예쁜 유람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배 한 척엔 막대한 세금과 교통정책,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냉정한 비용과 효과의 눈으로 뜯어봐야 보이는 것들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라면 1년 남짓 지난 지금 어떤 성적표를 주시겠습니까? 계속 운행한다 vs 당장 접는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만의 확실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한강버스의 진짜 얼굴,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먼저 족보부터 정리해보죠. 한강 위를 떠다니는 배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한강의 단골 손님, 한강 유람선 크루즈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미 여의도와 잠실 사이를 오가면서 야경, 불꽃놀이, 뷔페 같은 걸 앞세운 전형적인 관광 상품이었죠. 여러분 중에도 소풍이나 회식, 데이트로 한 번쯤 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한때 서울시의 야심작이었던 한강 수상택시입니다. 2007년에 교통체증 없는 출퇴근 수단을 내세우면서 시작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선착장이 애매한 곳에 있고 예약도 번거롭고 요금은 비싸다 보니 하루 이용객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세금 들여서 만든 애물단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실상 실패로 정리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 한강버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유람선이 조금 싸진 버전 아냐 싶지만 서울시가 강조하는 정체성은 다릅니다. 한강버스는 수상 대중교통, 그러니까 물 위에 띄운 정식 버스 노선입니다.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잇는 28.9km 구간을 왕복하는 정기 노선이고요. 지하철 버스처럼 시간표에 맞춰 하루 여러 차례 운행합니다. 배 한 척 가격만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한 번에 150명 넘게 태울 수 있는 대형 버스급 덩치를 자랑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비싼 걸 만들었을까요? 한강버스의 표면적인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완화. 둘째, 관광여가 활성화. 셋째, 도시 브랜드 업그레이드입니다.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후기를 모아보면 장점과 단점이 꽤나 극명합니다. 장점은 명확해요. 갑판에 나가면 바로 옆에서 한강물이 보이고 여의도 빌딩숲, 잠실 롯데타워, 다리들 아래를 천천히 지나가니까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치를 포함한 관광 패키지다 라는 반응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바로 라스트 마일입니다. 선착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배 기다리는 시간, 배 타고 가는 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에 내려서 파크원이나 IFC몰까지 가려면 걸어서 보통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봄, 가을엔 산책이라도 하겠지만 한여름 30도가 넘는 땡볕에 혹은 영하 10도의 강바람을 맞으며 출근길에 20분을 배 타기 위해 걷는다. 출근하다가 지쳐서 퇴근하고 싶어지는 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버스는 이름은 버스인데 실제 이용 패턴은 관광 여가 쪽에
더 가까운, 조금 편향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날 잡고 산책, 러닝, 데이트 겸 한번 타보는 관광 코스로 이용하시겠습니까? 낭만은 잠시 접어두고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뉴스 화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한밤중 한강 위에 한강버스가 덩그러니 서 있고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구조정을 갈아타는 장면 말이죠. 얼마 전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승객 80여 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 이물질에 걸려 멈춰서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강버스 선박들이 인도된 이후 발생한 충돌, 접촉 고장 사고가 무려 16건 이상 기록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표를 들이받거나 선착장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이물질이 프로펠러에 걸리거나 심지어 조작 미숙으로 선체 일부가 휘는 사고까지 유형별로 보면 운전 작동 미숙, 기계 결함, 안내 미흡 등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한강의 얕은 수심과 복잡한 물살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본 건 아닐까요?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은 아주 거셉니다.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나는데도 운행을 강행한 건 시장 치적 쌓기가 안전보다 먼저인 거 아니냐, 전면 운항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사고 직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구조체계는 정상 작동했다. 과도한 공포 조장은 멈춰달라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섰죠. 운항 안전성 전반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고를 보고도 해석이 이렇게 갈립니다. 초기 시행착오니까 관리하면 된다는 쪽과 이미 선 넘었다,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쪽.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규모 사업이면 시작 전에 안전기준 다 확인하고 허가받은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한강버스도 여러 겹의 법과 인허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배 자체가 안전한지 보는 선박 기준, 어느 길로 다닐지 정하는 항로 허가, 누가 굴릴지 정하는 운항사업자 허가까지 서울시 기획, 운영사 실행, 중앙정부 규제가 톱니바퀴처럼 얽혀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진짜로 최선의 안전을 지켰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현실보다 뒤처진 낡은 기준만 겨우 통과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했다는 말이 곧바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말로 자동 환산되지는 않는 겁니다. 한강버스 논쟁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분명 이것은 도시를 바꾸려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이 안전 불감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실험의 연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버스를 띄울 거냐 말 거냐가 아닙니다.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은 멈추고 운영 과정과 책임 소재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입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버스 계속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마음에 든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선택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여러분께 3가지 선택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과감하게 접는다입니다. 이미 사고도 여러 번 났고 출퇴근 수요도 없는데 뭐하러 더 하냐. 제2의 수상택시 꼴 나기 전에 여기서 멈추자. 들어간 비용은 아깝지만 이건 매몰 비용에 불과하고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와 보조금이라도 아껴서 다른 복지에 쓰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런던 모델입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 클리퍼처럼 프리미엄 관광지에 즐길 거리로 이용하자는 것이죠. 출퇴근? 솔직히 힘들다. 인정하자. 대신 배차 간격이나 노선을 철저히 관광과 경험 위주로 다시 짭니다. 요금도 더 비싸게 받아 수익성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은 더 높이고 돈 낼 사람은 타라. 대신 한강뷰와 경험은 확실히 보장한다는 전략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간판은 떼야겠지만 적어도 세금 먹는 하마는 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선택지는 세금 투입형 교통복지로 하자는 뉴욕 모델입니다. 미국 뉴욕의 NYC 페리 모델입니다. 뉴욕은 페리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시 예산 약 $10, 약 14,000원을 보조해 줍니다.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쏟아부어서라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길로 가려면 서울시는 앞으로도 막대한 세금을 한강에 투입해야 합니다. 한강을 진짜 제3의 도로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시장이라면 이 3가지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절, 관광 상품화, 아니면 세금 투입형 교통복지. 오늘 우리는 한강 위를 느릿하게 오가는 버스 한 척을 통해 교통정책, 안전과 책임, 그리고 그 비용을 나누어 내는 돈 이야기까지 한 번에 훑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좀 특이한 교통수단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시가 어디를 보고 가는지, 어떤 실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건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도 리본을 자른 정치인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만원 버스에서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눈높이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답도 그들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혁신일지 아니면 값비싼 오답일지 이제 여러분만의 확실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유인원도 춤추게 만듭니다. 주 2회 업로드되는 영상마다 좋아요라는 바나나를 던져주세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진화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